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류 회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기 회로에는 두 가지가 있죠. 직류 회로와 교류 회로로다가 나누어집니다. 직류 회로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다시 말하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변하지 않는 것을 직류회로라고 합니다. 교류회로는 시간에 따라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주기적으로 계속 바뀌어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시간당 보통은 60에서 120Hz, 다시 말하면 초당 60번에서 120번 정도의 바꿔지는 회로를 교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바뀌어서 우리나라 태극기처럼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교류 회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교류 회로를 갖다가 보통은 걸리는 전압을 보통 V라든지 기전력 시그마로 표현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그마로 표현하게 되면, 자, 계속 바뀌니까 우리가 주기적인 것을 갖다가 나타내 줄 때 보통 사인 함수라든지 코사인 이런 함수로다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교류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입실론 제로에 사인 오메가 t로다가 표현하게 되는 게 교류회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교류회로에서 전기 요소인 전기 회로에서의 기본 요소인 저항, 코일, 축전기가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항입니다. 저항 같은 경우는 보통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해서 좀 직사각형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면 어떻게 된다? 전압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높아진 회로로 그리고요. 저항에서는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10V라고 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쪽이 높이가 0, 높이가 10이 돼서 여기와 여기 사이의 전압이 10V. 다시 말하면 전압이라는 것은 양단 사이의 높이의 차이, 요게 전위차가 되고, 이 전위차를 뭘로 얘기해준다? 전압이라는 말로다 표현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키르호프 법칙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로다가 올라갈 때는 높이가 올라가는데 양단의 높이가 10이니까 10V를 나타내 주게 되는 거고, 저항이라는 것은 높이가 낮아지면서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키르호프의 전압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서 전압을 V라고 하고 흐르는 전류를 I, 여기에 저항을 R이라고 하면 V-IR은 0이라는 식을 쓸 수 있는데, 교류회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교류회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물론 극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 이 상황이 바뀌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도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의 전압을 V, 여기서의 전압을 IR이라면 입실론 마이너스 IR은 제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키르호프의 전압의 법칙을 썼는데, 여기서 전류 I는 어떻게 되죠? R분의 시그마가 되고, R분의 1에 아까 교류회로에서의 직류회로 같은 경우는 전압이 변하지 않지만 교류회로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입실론 제로의 사인 오메가 t로 표현하니까 입실론 제로의 사인 오메가 t로다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R분의 입실론 제로는 최대 전류값 I0라고 하면 I0 사인 오메가 t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I0는 당연히 최대 전류값이 되겠죠. 자, 이것을 갖다가 시간에 따른 그 위상 그래프로 나타내 주게 되면, 자, 전압 같은 경우는 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제로일 땐 제로가 되니까 입실론 제로에서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까지 이렇게 표현되는 게
뭐의 그래프가 되죠? 전압의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에 전류의 그래프를 갖다 그리면 I0의 사인 오메가 t가 되는데 저항으로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면 그 값이 작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만 역시 사인 그래프가 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요 점선으로 표현한 건 I 이거는 입실론이 되는데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의 사인 오메가 t가 되고 I는 I 제로의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을 갖다가 전압을 갖게 되면 전류도 그때가 최대값의 전류가 되는 거고 최소값의 전압값이 되면 역시 전류도 최소값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걸어주는 전압과 전류는 같은 위상을 갖게 되는 게 저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일입니다. 코일은 자 여기 전압이 입실론이 있고 여기는 코일이니까 스위치가 만약에 있다라고 했을 때 스위치를 닫는 순간 어떻게 되죠? LDT분의 DI라는 유도 전압이 생기겠죠? 그럼 역시 여기서도 올라가는 전압이고 여기서는 떨어지는 전압이라고 하면 입실론 마이너스 LDT분의 DI는 0이 되고 여기서 지금 전압과 전류의 그 위상을 비교해 주니까 여기서 DT분의 DI는 L의 입실론 제로의 사인 오메가 t가 되겠습니다. DT를 우변으로다가 옮기면 어떻게 되죠? DI는 입실론 제로 L분의 입실론 제로분의 사인 오메가 t의 DT가 되고 이것을 양분을 적분하게 주게 됩니다. 인테그럴 DI는 인테그럴 L분의 입실론 제로의 사인 오메가 t DT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했을 때 DI를 합산해주면 I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L분의 입실론 제로는 상수니까 앞으로 가고 사인 오메가 t를 갖다가 적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L의 입실론 제로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압은 입실론 제로의 사인 오메가 t가 되고 I는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입실론 제로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요 그래프를 갖다 같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역시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가 되면 아까도 했지만 입실론 제로 이렇게 하면 이런 그래프가 되고 I는 코사인 오메가 t인데 마이너스입니다. 코사인이라는 것은 1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데 마이너스니까 반대편으로 되겠죠.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입실론 제로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실선이라는 것은 입실론 전압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전류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전압의 최대값이 2분의 파이에서 나타났는데 전류의 최대값은 어디서 나타나고 있죠? 지금 여기서 보면 파이에서 나타내주고 있죠. 파이에서 최대값이죠. 다시 말하면 누가 더 앞에서 최대값을 갖게 되죠? 전압이 갖게 되죠. 다시 말하면 흐르는 전류가 전류는 걸어주는 위상보다 얼마만큼 느리다? 뒤에 있다? 2분의 파이만큼 뒤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흐르는 전류는 점선의 그래프는 전압보다 어떻게 된다? 2분의 파이 뒤쪽. 그래서 20분의 파이보다 느리다라는 말을 갖다 표현해 줍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풀면 I는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입실론 제로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오메가 L분의 입실론 제로의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나타내 줄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자, 여기서 전압이 바로 걸리는데 여기서 코일에서는 어떻게 되죠? 그 흐름을 갖다가 변화를 방해시키는 방향으로 어떻게 돼요? 유도 전압이 걸리게 되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코일에서의 자체 유도 현상은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은 증가하는 전압을 갖다 뭐하는 방향으로 저항하게 브레이크가 걸게 하게 되게 만들기 위해서 생기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바로 이거랑 위상이 같게 걸리는 게 아니라 2분의 파이만큼 어떻게
느리게 걸리게 되는 게 코일에서 걸리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전압이 걸린다. 전압이 걸리는데 어떻게 된다? 그 전압의 변화를 방해시켜준다. 방해시켜줘서 브레이크가 걸린다. 그래서 전류 I가 어떻게 된다? 2분의 파이만큼 느리게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축전기입니다. 축전기. 자, 여기서 업돼서 다운되면 전압 마이너스 C분의 Q는 0이 되고 Q는 C 입실론 제로의 사인 오메가 T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 전압과 전류의 관계니까 우리가 전류 I는 어떻게 되죠? dt분의 dq가 되죠? 그럼 이거를 한번 미분해 줘야 돼요. dt분의 d에 C 입실론 제로의 사인 오메가 T가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오메가 C 입실론 제로분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죠. 그럼 그래프를 갖다 그리면 축전기에서 일어나는 거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가 돼서 최대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되는데 코사인 오메가 t니까 어떻게 돼요? 코사인 오메가 t니까 0에서 최대값이 되니까 좀 이렇게 되는 거죠. 최대값을 비교해 볼게요. 전압의 최대값이 2분의 파인데 전류는 어떻게 돼요? 앞에서 0에서 최대가 되니까 전류가 바로 어떻게 돼요? 전류가 2분의 파이만큼 앞서게 되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걸리는 전압보다 전류가 먼저 최대값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갖다가 역시 그 삼각함수를 이용하면 오메가 C 입실론 제로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만큼 앞선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축전기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전류가 흐르면 전하가 쌓이죠. 전하가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압이 걸리는 거죠. 전하가 쌓이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전하가 쌓인다는 건 뭐가 흘러서 되는 거죠? 전류 I가 흘러서 전하 Q가 쌓이고 전하 Q가 쌓이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전압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전류가 먼저 흘러서 전하가 쌓이고 전하가 쌓여서 전압이 걸리니까 누가 더 빠르다? 전압이 빠르다는 얘기고 코일에서는 전압이 걸렸을 때 코일에서 어떻게 된다? 유도 전압에 의해서 그 흐름을 갖다가 브레이크 걸리니까 전압이 먼저 최대값이 되고 전류가 느리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저항에서는 전압이 입실론 제로 사인 오메가 t가 되는데 전류는 어떻게 된다? R분의 1의 입실론 제로의 사인 오메가 t가 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코일에서는 어떻게 됐죠? 입실론 제로는 입실론 제로, 사인 오메가 t는 I는 어떻게 된다? 오메가 L분의 입실론 제로의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세 번째, 콘덴서. 다시 말하면 축전기에서는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사인 오메가 t I는 어떻게 됐죠? 오메가 C의 입실론 제로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입니다. 그러면 저항에서 보면 이게 이제 걸리는 전압인데 오메 법칙에서 우리는 I는 뭐분의 뭐예요? R분의 V죠. 다시 말하면 위에 전압이 있으면 밑에 성분이 뭐가 되는 거죠? 저항의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항에서는 요 R 자체가 저항이 되는 거고요. 자, 코일에 걸리는 거는 윗부분을 갖다가 전압이라고 하면 XL, 다시 말하면 오메가 L이 뭐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코일에서의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성분이라고 쓸 수 있겠죠. 콘덴서에서, 축전기에서는 오메가 뭐분의 뭐? 오메가 C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항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들이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니까 저항할 수 없죠. 저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항에서 쓰는 용어니까. 그래서 얘들을 갖다 뭐라고 한다? 리액턴스라는 말을 써줍니다. 코일과 축전기에서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 리액턴스 중에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일의 유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한다?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는 거고요. 축전기는 뭔가 쌓은 역할을 쌓는 역할을 해줘. 그래서 오메가 C분의 1을 갖다 뭐라고 한다? 용량 리액턴스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뭐 리액턴스, 유도 리액턴스나 용량 리액턴스 다 뭐의 역할을 해준다?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RLC 직렬회로를 갖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지가 있고요. 교류 전지가 있고 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저항이 있고 요 밑에 뭐가 있다? 축전기가 있습니다. R과 L과 C가 어떻게 됩니까? 요게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된다? 직렬회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의 직렬회로에서는 뭐 걸리는 전압이라든지 저항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대수적으로 더했죠. 대수적으로 더했는데 이 RLC 회로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코일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압에 비해서 전류가 2분의 파이만큼 느리게 계속 변하고 있고요. 저항은 같은 위상으로 변하고 있고 축전기 같은 경우는 전압보다 전류가 2분의 파이만큼 먼저 변하고 있어가지고 대수적으로는 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위상자를 이용해서 그래서 빠르고 느림을 갖다가 2분의 파이만큼 빠르다 느리다 이런 것들을 위상자로다가 나타내줘서 해석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석해주게 되는데 그래서 R과 L과 C에 걸리는 전압을 갖다가 이제 구해주게 되는데 어쨌든 요 교류 전원이 공급해주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공급해주는 전압은 L과 R과 C에 걸리는 전압과 어떻게 된다? 합이 되겠죠. 그래서 입실론 제로 사인 오메가 t가 이 교류 전원에서 걸리는 전압인데 VR과 VL과 VC를 더해주면 바로 여기서 공급 전압이 되고 여기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비 전압이 공급 전압이고 여기는 그 다운되는 전압들의 합이 되겠죠. 그러면 요 회로에서 이제 기준을 갖다가 생각해 줘야 돼요. 우리가 직류 회로에서는 각 지점에 뭐가 일정하다라고 했었어요. 전류 I가 일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류 I가 있다라고 하면 전류 I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 RLC 직렬회로에서 어떤 일이 된다? 어느 지점에서나 일정한 값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공급 전압은 VR은 어떻죠? VR은 저항에서 걸리는 전압과 전류는 위상이 같았죠. 그러면 이렇게 같은 여기서 이렇게 걸리는 게 V 전압이 될 거예요. 저항에서 걸리는 전압. VL은 어떻죠? VL. 코일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코일은 지금 전류가 2분의 파이만큼 느리죠. 다시 말하면 뭐가 더 빠른 거예요? 전압이 더 빠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류가 이렇게 걸리면 90도만큼 더 빨리 먼저 걸리는 게 바로 뭐다? 전압이 되는 거죠. 어디서의 전압이 되는 거예요? 코일에서의 전압입니다. 축전기는 어떻습니까? 축전기는 전류가 더 빠르죠. 전압보다. 2분의 파이만큼 먼저 빨랐어요. 그럼 전류보다 전압이 느리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VC입니다. 그럼 요거를 갖다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이제 구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입실로는 자 루트 여기서 흐르는 전류 I가 일정하니까 IR의 제곱 더하기 자 VL에 걸리는 이제 저기 저항의 역할은 유도 리액턴스 여기서는 XC가 되겠죠. 용량 리액턴스가 돼서 IXL IXC 요거는 빼주면 되겠죠. 되니까 크기를 빼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된다? 입실론에 I가 싹 빠져나가면 I가 넘어가겠네요. 뭐만 남아야 R제곱 더하기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럴 때 I분의 V 이거 뭐의 역할이 되는 거죠? Z가 돼서 이게 바로 세 개가 연결됐을 때 총 뭐가 될까요? 저항의 역할이죠. 이렇게 세 개의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임피던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피던스는 R제곱분의 플러스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로에서의 최대 전압이 흐르려면 최대 전류가 흐르려면 여기서 저항값, 다시 말하면 임피던스 값이 어떻게 될까요? 최소값이 돼야 되겠죠. 최소값이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이것들은 다 존재하는 거니까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제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L 이퀄 오메가 C분의 1이 됐을 때 어떻게 된다? 어떤 전류가 흐르게 된다? 최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1이 되고, 오메가라는 건 잘 알지만 2파이 F가 되고, 결론적으로 주파수 F는 2파이분의 1에 루트 LC분의 1이 돼서 다시 말하면 주파수가 2파이분의 1 루트 LC분의 1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때의 F를 공진주파수라고 하고, 이 주파수일 때 어떤 전류가 흐르게 된다? 최대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주파수를 공진주파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RLC 직렬회로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회로에서의 전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전력이라는 것은 IV, I제곱 R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I 값은 사인 값을 가지니까 I제곱 R에 사인 제곱 오메가 T 플러스 어떤 그 각이 될 겁니다. 그럼 요거의 그 평균 값을 하면 사인 제곱을 갖다가 평균하면 얼마가 되죠? 2분의 1이 되죠? 잘 알지만 사인 제곱 시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시타가 얼마가 1이 되고, 이거는 2분의 1, 요거는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래서 P, 다시 말하면 전력의 에버리지는 2분의 I제곱 R이 돼서, 자, 요것을 놓으면 루트 2분의 I의 제곱에 R이 됩니다. 그래서 요때의 I, 교류회로에서의 I를 루트 민 스퀘어 하면 루트 2분의 I. 자, P 에버리지는 그래서 I의 루트 민 스퀘어의 제곱 R 이퀄, 그러면 전압도 어떻게 돼요? 루트 2의 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실론은 어떻게 된다? 루트 2의 입실론 값이 되게 되는 거고요. 자, 어쨌든 I 루트 민 스퀘어는 Z분의 입실론의 루트 민 스퀘어가 되고, 에버리지는 Z분의 입실론의 R 루트 민 스퀘어 이렇게 써주고, 이때 코사인 파이를 뭐라고 한다? 전력인자라고 하고, 입실론 루트 민 스퀘어의 VR. 다시 말해서 교류회로에서의 전력값은 입실론의 루트 민 스퀘어, I 루트 민 스퀘어의 코사인 파이가 된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보통 220V라는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전압을 측정하면 220V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것은 어떻게 된다? 이게 그 루트민 스퀘어 값이 되기 때문에 그 값을 갖다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RLC 회로의 병렬회로입니다. 병렬회로 같은 경우는 아까 직렬회로에서는 뭐가 일정하니까 각 지점의 모든 지점에 전류값 I가 일정했으니까 I 값을 기준으로 했는데, 병렬회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전압이 일정하죠. 그러니까 전압을 갖다 기준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전압을 기준으로. 그때 전압이 기준일 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위상이 같고요. 자, 요번에 보면 코일에서는 어떻게 되죠? 전압에 비해서 2분의 파이만큼 느리고요. 축전기에 걸리는 전류는 빠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하면, 자, 여기서 I는 어떻게 되죠? I 값 피타고라스 정리로 하면 R분의 V의 제곱 플러스 XC분의 V 마이너스 XL분의 V가 돼서 V분의 I는 루트 R분의 1을 제곱 플러스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의 제곱이 돼서 V분의 I가 Z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RLC 직렬회로에서는 뭐를 기준으로? 전류를 기준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병렬회로에서는 뭐를 갖다 기준으로 생각해 주면 된다? 전압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풀어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만 교류회로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